안녕하세요. 디자인몰이 임지용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천안에 신축을 하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지금 서류 작업 중이고 아직 이제 터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처음 시작부터 지금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떻게 픽스가 되고 고객님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요즘에 인테리어에 관한 뭐 사기라든지 바가지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들도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이제 디자인하는 거 소개해드리면서 업무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내가 디자인몰에 일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조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휴라서 좀 쉬다가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켜가지고 작업을 조금 하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저 고양이들이 많아요, 집에. 그래서 얘들이 방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리를 꼭 켜고 들어주세요. 이제 처음에 계획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 도면 자체도 지금 한 5번 정도는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면 작업을 한 다음에 계획을 해서 일단 레이아웃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체로 이렇게 올려서 고객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여기는 저희 현장 중에 되게 유명한 천안에 있는 한옥인데 거기를 너무 이제 고객님 좋아하셔가지고 이런 스타일로 좀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제 한옥이라는 게 사실 거의 다 기역자 아니면 디귿자, 미음자, 뭐 미음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니은자랑 기역자 합쳐져가지고 미음자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형태가 가지고 있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뭐 거기에다가 통창 적용시키고 외부에 이제 뭐 다이닝 증축하고 뭐 이런 거를 똑같이 적용시키다 보면 형태가 다 비슷하게밖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여기에다가는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더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각각의 집에 대한 특색이 생기겠죠. 여기는 복층, 다락이 있는 구조예요. 복층이 있는 구조인데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좀 이 위에서 놀면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성인이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한옥이 이제 박공지붕이니까 그 부분을 살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제 1차원적인 도면으로는 설명이 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복층을 덮었을 때와 안 덮었을 때를 반복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고객님으로 하여금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닝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침대 놓으면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측면에서는 실제로는 이렇게는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건물을 반으로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인면도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인면도도 사실 도면이기 때문에 보셨을 때 이게 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입체로 만든 다음에 거기를 섹션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조금 예상하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침실 쪽과 그리고 이제 주방 쪽 레이아웃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사실 저 싱크대도 사실 디귿자예요. 근데 까맣게 나와 있는 앞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이는 뷰상에서는 안 나오는 거고, 이제 실제로는 디귿자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맨 끝에 벽을 봤을 때 이제 뭐 냉장고장이 어떻게 되고 세탁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고객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알아보시기 좋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주방의 반대편 팬트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침실 쪽. 각각 섹션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링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렌더링 작업이 들어가는데, 사실 모든 현장을 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간이 너무 없다던가, 우리가 이번 달에 계약을 했는데 3주 뒤에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거의 도면이랑 이 모델링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렌더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뭔가 뭐 3개월 전에 계약이 돼서 내가 렌더링까지는 다
받아본 다음에 뭐 공사 준비 기간을 2달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로 공사를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일정이 잡힌다면은 저희가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려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2주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급한 일정인데 뭐 이것도 다 해서 보고 뭐 하려면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면이나 아니면 현장 샘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하고 조금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 착공하기 전까지, 계약 이후에 착공 전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 하시면 이제 모델링하고 그에 따라서 디자인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선택이 되면 이제 렌더링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집의 외관이고, 이제 주방 쪽에서 침실을 봤을 때 이런 뷰가 된다. 뭐 아직 뭐 커튼이나 이런 거는 하기 전이지만 그 가운데 거실 부분은 이렇게 통창으로 열려 있다. 그리고 이쪽이 다락 부분, 아까 말씀드린 다락 부분인데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저렇게 다락 부분이 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로 돼서 바깥의 창을 통해서 마당이랑 연결이 되고, 다이닝은 이렇게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중축을 해가지고 통창과 폴딩도어를 만들어서 폴딩도어를 쫙 열면 이제 바깥이랑 연장할 수 있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첫 번째 디자인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뭐 하나의 현장을 뭐 고객님의 마음에 들게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딱 맞게 하면 좋죠. 근데 제가 뭐 고객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객님들도 저희랑 상담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것도 좋은 것 같고 하면서 결국에는 점점 어느 게 제일 베스트인가를 같이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장면은 맨 처음에 이쪽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만나시기 전에 기존 설계사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계사가 이제 평면을 뽑아 주셨는데 그에 따른 걸로 저희는 이제 그 평면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저희가 했고, 허가 문제 때문에 기존 평면을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전부 다 바뀌게 되었지만, 초안을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갖고 계신 도면으로 저희가 이제 입체를 올려서 렌더링을 뽑은 이미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었고, 주방이랑 거실의 레이아웃이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안에 뭐 가구 배치 어떻게 하고 컬러는 어떻게 잡고 이렇게 윈도우 시트 같은 벤치를 놓았으면 좋겠다, 뭐 TV는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디자인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복층이 처음에는 이렇게 넓은 구조의 방 밑으로 들어가 있고 거실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원래 이제 계단이 일자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좀 공간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아주 큰 평수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원형 계단으로 돌려서 조금 계단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로 줄이면서 그래도 좀 원활하게 흥행하실 수 있으면서 조형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이제 평상형으로 만들어서 간접 조명 넣어드렸고, 나머지 것들은 고객님께서 사시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인테리어상을 들어가는 붙박이 가구나 이런 것들 위주로 제안을 해드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아닌데 얘는 예산 문제도 있고 조금 조절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한옥처럼 만들려고 했으나 그냥 그 레이아웃은 유지하되 이제 징크로 판넬을 만들어서 현대식 건물처럼 조금 더 모던하게, 근데 이게 사실 금액은 더 저렴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제안해 드렸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디테일 있고 훨씬 더 예쁜 시안으로 이제 착공이 뭐 한 2-3주 앞두고 있는데, 뭐 처음부터 그게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한 마지막 안이 제일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로 이제 현장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만족도 있는 현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도 기존에 이제 이거는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레퍼런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욕실은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는 이 평수와 이 레이아웃에 맞게 그 디자인을 적용해서 이거 실제로 구현하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 있는 욕실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는 사실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다 바뀌어서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1안, 2안, 3안, 4안, 4안에서 거의 픽스가 돼 가지고 이제 그걸로 건축 허가도 맞고 이제 뭐 이렇게 일을 진행시킬 예정인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저희랑 이제 만나셨을 때 충분한 상담을 하고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또는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들은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게 어울리겠습니다 하고 디자인을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면 뭐 처음부터 100% 마음에 드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마 아닌 경우가 더 많아야 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고객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니즈를 저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서 저도 그걸 최대한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제안 드린 시안이 뭐 어딘가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해달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구현해 드리고, 그리고 미리 그걸 보여드림으로써 우리가 결과물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결과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를 처음부터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전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라든지, 저는 그런 의견 충분히 환영하고 그런 게 있어야 또 좋은 현장이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다 저희한테 뭐 직원들한테 대한 트레이닝도 되고 과정이고 재산으로 남아서 또 이렇게 유튜브로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렌더링 뽑았던 거 영상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사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저께 제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런 걸 봤어요. 5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했는데 바닥을 다 철거를 해놓고 뭐 자재랍시고 파이프 몇 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잠수를 탔다. 그리고 뭐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 업체는 이미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뭐 철거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자재를 갖다 놓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안 할 생각으로 사기를 친 걸로 이제 뭐 법적으로 걸린다는데, 이제 조금 철거를 해놓고 자재를 갖다 놓고 공사가 지연되고 뭐 그랬다는 거는 뭔가의 서로에 대한 사정이나 뭐 현장에 대한 사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했다 하면 법원에서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업체들이 잘 알고 악용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민사로 하면은 뭔가 뭐 다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2-3년씩 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집은 이제 파손이 되어 있는,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또 복구를 해버리면 나중에 증거가 안 남아서 또 재판에서 불리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계약서 잘 보셔야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업체를 선정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받아보시고 이 업체의 업력이 얼마나 되었는가, 또는 뭐 각종 SNS나 뭐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같은 이런 채널도 괜찮고요. 그럼 이 업체가 얼굴을 내어놓고 하고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업력이 오래됐는지,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업체의 매출액이 뭐 연간 30억, 40억인데 나한테 뭐 1억, 2억으로 사기쳐가지고 이 뭐 6, 7년간 해오던 회사를 이 현장 하나 때문에 닫고 도망가거나 그럴 확률은 좀 낮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위험한 업체들은, 저도 이제 고객들이 뭐 그런 경우로 당하시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 사업자 등록증 좀 볼게요,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다 최근에 만들었거나 아니면 차명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만들었다가 폐업했다가 뭐 몇 년 뒤에 다시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일하는 사람은 남편인데 와이프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이 남편이 이름으로 했다가 폐업을 하고 부인의 이름으로 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다 좀 부실하거나 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하시려는 업체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업력에 비해서 뭔가 본인의 말한 경력이나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이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날짜가 너무 뭐 가깝다, 예를 들면 뭐 1년이 안 됐다 뭐 이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계약서 잘 쓰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가능하시면 뭐 하자이행각서 같은 것도 받으시면 좋고, 공사보증각서 같은 것도 이행증권 같은데 뭐 비용 크게 많이 안 들이고 한 2-30만 원대에서 뭐 1억대 공사 정도에서는 보증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제가 맡은 포지션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무 그 서류적인 거나 법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 일단 어느 정도 그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받으면 공사에 대해서 조금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제일 처음으로 하실 게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셔서 실내 건축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최근에 발급받은 게 아닌지, 뭐 이런 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막무가내식의 하기는 조금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현장 렌더링 해놓은 거 보시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 모든 현장에 다 제공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뭐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다 사실은 인건비고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고객께서 특별히 원하시거나 내가 여기를 뭐 에어비앤비 용도로 쓸 건데 나중에 우리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 영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이거 매입을 하는데 PTR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단 뭐 작업해야 될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테일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작업 일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 일수에 따라서 제가 소정의 비용을 받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고객이 원하면 뭐든지 서포트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고객이 어디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시고 어디까지 지출이 가능하신지, 그게 이제 서로 맞으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물 받아 가시면서 작업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예산이 좀 빠듯하다 그러면 필요 없는 과정들은 좀 줄이고 우리가 공사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는 또 그거를 위해서 100% 노력해서 또 최대한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해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저희 나중에 뭐 의뢰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 작업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비가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작업할 당시에 올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근데 한 이틀 정도 진짜 많이 쏟아졌던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렌더러께서 비 오는 장면을 좀 넣어보고 싶어서 비 오는 장면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날이 개면서 뭐 어떻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런 것도 최대한 집이 지어지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봤으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실게요. 코너창과 통창 그리고 폴딩도어 활용해서 좀 개방감 있게 시원한 한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물론 블라인드 같은 거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날씨 좋을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거실은 사실 여기서 사야 되는 인원이 조금 있어서 거실을 그렇게 크게 빼지는 못했고 개인의 공간을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다이닝은 2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놨고, 뭐 가족 수가 위반이 되진 않아요. 근데 또 손님들 오셨을 때나 뭐 이럴 때 좀 더 넉넉하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마당이 있고 땅이 여기 폭수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집이 이제 앉아 있고 앞에 마당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밑에는 타일 깔아가지고 비가 왔을 때 흙물이 건물로 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여긴 주방인데 디귿자로 설계해서 우선 최적화해서 만들어 드렸고, 창을 통해서 이제 정원으로 음식 같은 거 내주고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이닝룸에서 이제 식사하시면서 여기도 폴딩도어 다 열면 날씨 좋을 때는 야외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간접 조명 넣어서 좀 집 분위기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조경이랑 이런 것도 저희가 다 계획해서 잡아 드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저희는 사실 뭐 어디까지 보시는 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제 회사를 한 지가 이제 7년 차에 들어와요. 회사를 한 10년 다니고 총 경력은 그래서 한 17년 정도 됐는데, 저는 아직도 돈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사기를 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바늘 뽑고 잘까라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제 거에서 제가 오히려 저희 돈으로 더 해드려도 이 결과물에 고객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막 잠이 안 오고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막 그런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만큼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저희도 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직원들 월급 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놔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마진은 확보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막 더 해드렸는데도 더 내놓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막 저도 막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고객을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서 잠수를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렌더링하고 뭐 도면부터 시작해서 입체 만들고 이런 과정을 보여드린 게, 사실 정상적인 업체라면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돈을 갖고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도면도 없이 뭐 현장에서 뭐 타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거 붙일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고요, 뭐 그림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면 조금 피하시길 바라고,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뭐 3D까지 다 뽑아 드리고 그런 업체가 사실은 공사를 뭐 계약금을 받고 도망가거나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하실 때 잘 참고하시고, 모두가 원하는 공사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좋은 업체들 많으니까 잘 좋은 업체 선별하셔서 원하는 공사 하시고 마음 아픈 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